근데 이제 현 중3 학생들부터는 내 원점수나 아니면은 평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성적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에 제공이 되지만 표준 편차는 더 이상 제공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공다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1등급의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럼 전 질문이, 그럼 1등급의 범주가 한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예요. 10%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학교 가서 예전에는 1등급 못 받던 애가 지금은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쵸.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네. 그 현 중3부터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에서 이런 선발한 학교들, 네. 보통 그런 학교들이 내신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발한 학교들에 대한 인기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같고, 아직은 영재학교나 과고 말고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직 원서를 안 썼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경쟁률이 꽤나 예전에 비해서 좀 오를 만한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아, 1등급이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으니까. 1등급의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까. 더 그쵸. 많은 학생들이 그쵸, 1등급을 그쵸. 받으니까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들 같은 경우 그 내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학교들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학부모님들께서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내신에 대한 어떤 차이 때문에 좀 더 정확히는 그 특목자사고냐 일반고냐 라기보다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모든 학교들. 예를 들면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인데 뭐 일반고 느낌은 전혀 안 나니까. 그쵸. 아니면은 꼭 대치동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고들 중에서도 경쟁 치열한 학교들을 저는 이제는 지금 좀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전에 비해서 고교 선택하는 문제에서 아무래도 이런 학교들이 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중3부터는 내신이 나올 때 표준 편차를 더 이상 제공을 안 해줘요. 그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핵심.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아요, 내신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내 원점수랑 그 다음에 뭐 평균이랑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다 줘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물론 등급도 주고. 근데 이제 현 중3 학생들부터는 내 원점수나 아니면은 평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성적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에 제공이 되지만 표준 편차는 더 이상 제공을 안 해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표준 편차가 없으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Z점수라는 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그 Z점수라는 걸 구해서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의 백분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 학생이 만약에 명문고라고 하지 못하는 학교를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이 만약에 찐 1등이야. 1등이야. 그렇죠.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1등이니까 서울대로 치면 직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를 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 중3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세대죠. 과목들이 자잘하게 쪼개지니까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과목들을 막 들으니 동시에 비교하기도 힘든데, 그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사라지면 이제 그 등급이 머리로 1등급이냐 아니면 꼬리로 1등급이냐를 구분하기가 좀 더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봤을 때 우수하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를 하더라도 그 전교 최상위 극상위의 한 줌의 그 애들은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죠. 그럼요.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짝반짝한. 그쵸.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보였는데. 잘 보였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막 1.0 막 이렇게 내신을 찍고서 막 좋은 학교 막 좋은 의대를 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를테면 200명짜리 학교에서 전교 20등짜리 학생들은 사실은 편차가 굉장히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모호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네에 이제 뭐 숙명여고다, 뭐 진선여고다 이런 학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고긴 하지만 이게 일반고 내신 경쟁이 아닌 학교잖아요. 맞아요. 대학 입장에서도 숙명이나 진선이나 단대나 뭐 이런 학교들 혹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마다 보면은
흔히 보통 학생들이 이제 갑방고라고 부르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200명짜리 학교라고 쳤을 때 전교 1등과 전교 20등이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 자체가 빡세니까 1등과 20등 간의 차이가 그냥 일반고보다는 차이가 적은 거죠. 그쵸. 애들이 이제 성적대가 이제 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20등으로 설령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학교라고 하면은 그 1등급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 뭐 믿을 수 있어. 괜찮아가 되는 거고 갑방고 20등을 선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9등급에다가 등급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또 이제 표준 편차를 제공하니까 백분위도 추정이 가능하니 그 학교에서 이제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 학교 수준이 높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 쏙쏙 데려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1등과 20등의 편차가 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뭐라고 요새는 표현하냐면 이게 약간 일종의 KS 마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수준이 이 학생의 1등급을 온전하게 믿기 힘든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이 정도 고등학교면은 1등급이 설령 밑에 깔아주는 1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네 하는 어떤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를 좀 구분을 하겠죠. 그렇다고 치면 그런 학교들이 대체로 어떤 학교냐? 아무래도 특목자사고나 아니면 이런 선발한 학교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많이 해당은 될 거예요. 근데 꼭 그런 학교만 해당이 되느냐? 일반고들 중에서도 충분히 그런 학교들이 지역마다 이제 한 개씩만 있기도 하고 갑방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학교들로 오히려 현 중3 학부모님들 이하 이제 요 어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는 탈대치 이런 얘기 막 하기도 했잖아요. 대치가 아닌 곳으로 가서 내신 1등급 1.0 찍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라는 전략이 존재했죠. 그쵸. 일부러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좀 더 그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한 학교에 가서 내신을 확보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이 한동안 또 되게 엄청 이제 많이 선택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탈대치 뭐 이런 신조어가 이제 생기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또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교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라고 인정받는 학교들, 그러니까 KS 마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이제 1등급을 받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1등급 받는 것 자체보다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바뀐 입시 상황에 대해서 현 중3 이하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들으면서 느낀 건데 입시라는 게 한두 개만 바뀌어도 그 전체 판세가 조금씩 바뀌네요, 이게. 그쵸. 그리고 선택에 대한 유불리도 바뀌고 이제 거기에 맞춘 학생들의 전략도 사실은 바뀌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입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들도 분명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 바뀌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쵸. 오늘은 내신에서 표준 편차가 사라져서 Z 점수를 구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보세요.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